안녕하세요. 저는 25살에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여자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적 있으세요? 아마 엄청 당황스럽고 모든 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거든요. 하지만 미워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배신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서 그런 감정조차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지 이 세상에 천사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일이기도 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이라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운이에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딸바보세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아마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절 깨워서 안아서 식탁까지 데려가 주시고 제가 입만 벌리면 밥을 떠서 먹여주셨어요. 양치질하고 나서도 3살 때까지는 항상 저를 안고 다니셨거든요. 땅에 내려놓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옷을 입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내려놓으시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할 때까지 여러 벌의 옷을 골라주셨죠. 옷을 다 입으면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시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셨고요. 지금까지도 저를 항상 공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는데도 괜히 더 안기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더 꼭 안아주셨고요. 저도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등교와 하교는 모두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젊고 잘생기셔서 같은 반 친구들이 진짜 내 아빠야. 삼촌 아니고? 하고 물어볼 때면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자랑스러웠거든요. 괜히 아이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마음에 나 이거 사줘 하며 학교 맞은편 문방구 앞에서 떼를 쓸 때면 아버지는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하시면서 제 친구들 것까지 사주시곤 했어요. 그런 저희 아버지를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 부러움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죠. 친구들은 야, 진짜 너네 아빠 최고다. 나중에 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고 말할 정도였어요.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오시며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항상 부족함 없이 사주시기도 하고 제가 어떤 고민이라도 생기면 어느새 다가와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려고 애쓰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되면 온열팩을 준비해 오셔서 찜질해 주시고 초콜릿이나 달콤한 간식들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까 건드리면 쓰러질까 봐 온 마음을 다해 저를 보살피며 키우셨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인데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걸 꿰뚫어 보신 어머니는 그런 제가 불편하셨는지 아버지에게 그만 좀 해요. 얘도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며 말리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공주님한테 하는 건데 뭐 어때? 내가 아빠잖아 하시며 저를 더 쓰다듬어 주시느라 바쁘셨죠.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어버리셨지만요. 어린 시절을 비롯해서 학창 시절까지도 부모님과의 모든 시간이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이게 다 가정적인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셨거든요. 저녁에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던 제 모습이 기억나요. 커가면서도 가끔 그 기억이 떠올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두 분 다 얼버무리듯 대답을 피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왜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손을 잡으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거의 뵙지 못하고 컸고 가끔 마주쳐도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 쪽 친척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 혼자 생각해 보길 어머니랑 아버지가 아버지 쪽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회사 좋고 학벌도 좋으신데 왜 반대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제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생각이라 그런지 곧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으시고 화목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좀 이기적이고 못된 면도 있었거든요. 버릇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외동딸이었어요. 자라는 동안에도 가끔 그런 부분을 어머니는 굉장히 혼내시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더 잘 이야기할게요 하시며 놀라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더 살피게요 하면서 어머니를 말리셔서 결국 끝까지 혼내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왜 화를 내셨는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왜 나빠 보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며 다음번에 또 그러면 그때는 아빠도 화를 낼 것 같아. 우리 공주 그렇게 하지 않는 연습을 하자면서 여러 상황극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곤 했어요. 마치 교육방송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뒤 아버지의 격려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어머니께서는 벌개진 눈으로 저를 안아주시곤 했어요. 우리 딸 사랑해 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곤 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너무 가정적이라서 저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고요. 어디를 가나 제가 항상 처음으로 연락하는 사람, 제가 어디 있어도 데리러 와주는 사람,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건 가지게 해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아버지는 제 자랑거리였죠. 친구들에게 항상 아버지 자랑을 했던 저였기에 제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고 아버지가 혼자 다 감당하신 아픔의 결정체였는데 말이에요. 참 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행복했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행복이에요. 그건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느낄 만큼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키우셨다고 말이에요. 저희 남편도 연애할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아버지처럼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내게는 최선을 다해 볼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쓰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키워주셨네요. 저만 보면 웃으시는 그 눈빛이 문득 보고 싶어져요. 최근에 아버지와 큰 일이 있어서 생각이 조금은 복잡해졌고 어쩌면 약간은 거리감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써보면서도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잘하는 건 요리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요리에는 젬병이신데 제가 희한하게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요리 학원에 다니며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서 자격증을 하나 둘씩 따기 시작했고 대학도 요리 관련 학과에 진학했어요. 요리 현장은 참 치열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을 위한 선택의 치열함이에요. 집에서 곱게 자라던 제가 그런 주방 세계에 적응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고 작은 실수에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긴 하지만 꼭 이 분야에서 최고의 여성 셰프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어요. 몸이 힘든 건 버텨지는데 마음이 힘든 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헤드 셰프에게 혼나고 채소 손질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 저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간 건 제 선배였어요. 평소에는 말도 없고 제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알려주시고 돌아가시던 고마운 분이셨거든요. 그날 그렇게 저를 응급실까지 업고 달리시더니 제가 깨어나자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너는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하고 쉬어야지 왜 버텨?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면서 말이에요. 그런 선배를 보며 저도 놀라기도 하고 서러워지기도 해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그런 저를 한참 내려다 보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꼭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요. 잦아드는 눈물 사이로 선배를 봤더니 선배도 조용히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서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당황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놀라서 그래 라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시기에 이번엔 제가 손을 잡아드리며 달래드렸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가까워진 선배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선배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처럼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때 선배가 집에 혼자 있었나 봐요. 놀라서 어머니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계속 그렇게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 눈도 한 번 더 뜨지 않더라고. 그때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라며 말씀하시는 선배의 쓸쓸한 눈빛이 그때까지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저의 고백에 그저 웃기만 하시더니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셨어요. 결혼을 하기에는 둘 다 아직 나이도 젊고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기에 좀 주저하긴 했었지만 지금 거절하면 선배는 다시는 사귀지도 못할 것 같아서 냉큼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고는 각자 집에 소개시켜주고 상견례도 하고 했죠. 물론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더 사귀어보고 결혼을 할 것을 권하셨어요.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셨어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당황하시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그 길로 잠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너무 완고한 무슨 고집이었는지 저도 껐지 않았어요. 그런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제 머리를 만지시며 엄마도 너 나이 때 널 낳았어. 그때는 참 무섭고 걱정만 됐는데 너희 아버지가 있어서 잘 이겨냈었어. 너도 그 사람과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잘할 수 있어. 아버지는 날 안 보내면 어쩌겠다는 거야? 나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라며 괜히 심통을 부렸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그저 한숨만 쉬시며 제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처음으로 냉랭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흘렀어요.
저 역시 아버지 보란 듯이 단식 투쟁을 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위를 벌였어요.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말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형부는 뭘 저렇게까지 심하게 한다고. 그만하면 보내버리지.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친딸도 그 정도로는 뭐 키워라는 이모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쉿 조용히 해. 너희 형부나 희진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말 조심 좀 해라며 이모를 막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딸. 내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야? 하며 놀라고 있는데 이제 좀 알면 어때? 얘도 이제 다 컸잖아. 언니랑 형부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니까 희진이도 저렇게 제 고집만 부리는 거야 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잠들기 전에 혹시나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오가며 다니시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까 싶어서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나가려는 찰나에 그런 말 할 거면 얼른 가. 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라며 어머니가 화를 내며 이모를 내쫓으시는 소리가 끝났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할까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처럼 저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확실히 보여준 사람이 말이에요. 잠이 덜 깨서 헛소리가 들렸나 싶을 정도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방문 앞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얼른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잔척을 했죠. 그날은 그렇게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괜히 물어보면 무슨 말이 되돌아올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입양은 아니야. 그러기엔 내가 태어날 때 사진도 있고 영상도 봤잖아. 분명히 등본에도 자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딸이 아니라니 어떡해. 라는 생각들이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한다고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아침이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제가 먹을 수 있게 죽을 끓여서 트레이에 담아 들고 오셨거든요. 제 침대 곁에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서 죽을 한 숟갈 떠서 있는 걸 보시더니 그래, 오늘 저녁에 좀 데려와. 어떤 놈인지 봐야 반대를 해도 할 것 아니야 라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나시면 분명히 나중에 더 좋아하실걸. 얼마나 멋진데. 나중에 딴소리 말아요 라며 신이 나서 달려가서 안았어요. 그런데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끝이야. 그냥 우리 딸이 그렇게 좋다는 놈이 누군지 보기만 할 거야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저는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진 밥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동네 반찬 가게와 맛집에서 공수해 오신 게 티가 났지만 정성스럽게 플레이팅을 하셔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요리를 못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음이 났어요. 두 분이 종종거리며 하루 종일 음식을 사러 다니셨을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귀여우셨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앉은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말없이 술병을 내밀고 말없이 술잔을 내미는 기괴한 장면을 연출하며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셔댔어요. 그런 분위기가 낯설어서 끼어들어 말 좀 해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지그시 잡아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2병 정도 술을 마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낼 수가 없어. 아직도 내가 해줄 게 많은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 라며 침묵을 깨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버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던 아버지도 술도 못 마시면서 뭘 따라 마셔.
어떻게 지켜내냐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둘 다 소위 말하는 알코올 원샷 쓰레기들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음주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술 드시는 걸 보지 못했어서 이럴 줄은 몰랐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가 저럴 줄은 몰랐는지 넌 어떤 남자를 만나도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겠구나 하시며 상을 치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도우며 엄마 아버지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씁쓸하게 웃으시며 천사가 맺어주고 갔어 라며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전날 이모와의 대화를 들은 탓인지 그날따라 묻고 싶어서 천사.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 만날 때 아버지는 진짜 어렸겠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나이 차이 났는데 몇 살인 상태로 만난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얘는 그런 게 왜 궁금해? 그냥 오가며 만났어. 얼른 치우고 저 사람들 눕히게 정리나 해 라며 대답을 피하신 어머니를 보니 다시 한번 불안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따지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얼른 정리하고 거실에 이불을 펴고 아버지와 남자친구를 나란히 뉘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어릴 적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계속 해묻기도 겁이 났고요. 떠오른 방법으로는 이모에게 물어보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과연 이모도 다 이야기해 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와 아버지는 나란히 앉아서 꿀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둘을 보자니 웃음이 나서 깔깔 웃으며 어서 일어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며 휴대폰을 들이밀자 둘 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침을 먹는데 아버지가 남자친구 밥그릇에 김치를 얹어주시며 많이 먹어. 그리고 다음에는 술 말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해요 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니 그래 알겠어. 그래도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없어 라며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음이 나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출근하면서 미안해요. 난 술 생각도 못했어. 우리 아버지 술 잘 안 드시는 것 같았는데 라고 말하자 그만큼 긴장하신 거겠지. 어제 아버님 밤에 주무시면서 오시던데 꿈꾸시는지 내 팔을 꼭 잡으시더니 우셨어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이 좀 부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우셔서였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찡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고요.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저희 집에 왔고 그때는 조용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전날의 여파인지 좀 더 차분해지셨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부터 하고 싶은 건가? 라며 물으신 아버지의 질문에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늦둥이라서 연세가 많으셨는데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도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예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면서 보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사랑이 이렇게 많은 아이라면 가정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예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 알겠구나 라고 하시더니 아버지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우리 예나 잘 부탁하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네를 사랑해 줄 테니 외로워하지 마라 며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도 우셨고 저도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랬어. 다 시집 보내게 생겼어. 우리 이 아파트 말고 쉬운 집을 구할까?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적금 없던 해에 너희 예나용으로 치워뒀는데. 마침 5개월 뒤에 계약 만료라서 거기로 들어가면 돼. 라면서 눈물을 다 훔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와 저는 빵 터져서 웃었어요. 남자친구는 진지하게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몇 개 있어서 그분들 전세 보증금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라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요즘 세상에 반반씩 그래야지. 우리 예나도 기 좀 펴고 우리도 마음이 편해져 라며 저는 아직 하지도 않은 상의를 벌써 둘이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한 가지 그날 이모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제 상상력이 발동해서 괴로워질 때가 있는 것 빼고는 말이에요. 악몽도 많이 꾸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다 아니까 더 알아서 살아라 하고 냉정히 돌아서는 꿈부터 아무도 제 결혼식에 오지 않는 꿈까지 꾸게 되더라고요. 꿈에서 깨서도 너무 두렵고 서러워서 울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모는 저희 집과는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사시면서 네일샵을 운영하시는데 미리 전화로 놀러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놀러 갔어요. 커피가 맛있기로 소문난 집에서 커피를 사들고 도착하니 남자친구도 오는 게 아니었어. 나 또 인사시켜 주는 줄 알았네. 일단 앉아봐. 뭐가 있으면 정리해 줄게. 어차피 다른 건 못하잖아 하시며 저와 마주 보고 앉으셨어요. 그렇게 이모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이모가 넌 할 말이 있지? 왜? 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봐.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이모 그때 저희 집에서 제가 친딸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이모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너가 친딸이 아니야? 누가 그래? 라며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잠에서 깨서 다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끝까지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 친따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친자식 아니어도 친생자 등록이 가능하다면서요 라고 말하자 이모는 기가 막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키웠는데. 그날 다른 얘기도 하다가 너 빨리 시집 보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잘못 들었어 라며 우기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진짜죠? 라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이 그래.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 괜한 얘기해서 욕먹지 말고. 다 큰 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손톱이나 바꿔줄까? 색깔도 칠해주고 싶은데 그건 결혼식 전에 해줄게. 마음에 들어? 라며 물으시는 이모를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질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창피하기도 해서 얼른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가자며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따라 나가서 차에 올라 한강변을 달리며 야경을 감상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어릴 적 저에 대해 이런 얘기저런 얘기해 주셨어요. 기억이 나는 건 맞장구를 치며 듣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신기해하며 들었어요. 우리 예나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였어. 아버지는 우리 예나 아버지인 게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저희가 도와줄게 라며 말씀하신 아버지를 뒤에서 안아드렸어요. 그러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나 감사하게 살게요 하고 말하며 울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진짜 마음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준비는 막힘없이 진행되었어요. 남자친구 형님과 누님은 저를 보자마자 우리 동생보다 더 애기같이 생겼네요 하면서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영진이랑 잘 살기만 해줘요. 알겠죠? 워낙 늦둥이라서 내가 어리광 부릴 거예요. 그래도 잘 상의하면서 살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리며 청첩장을 돌리자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정말 티 안 나게 연애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래도 들키지도 못했다며 다들 정말 놀라셨어요. 한 여자 동기는 울면서 달려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란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놀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전날이 되었어요. 이모네 샵에 들려서 생애 처음으로 네일을 받았어요. 기왕 하는 거 엄청 화려하게 하자고 하시며 연장까지 해주셔서 전 처음으로 기다란 손톱에 화려한 네일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오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요. 그리고 아버지 미용실에 가서 케어를 받았어요. 다음날 잘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만 해주셨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받으려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머리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도 겨우 눈물을 참으시는 게 보였어요. 머리 드라이가 다 끝나고 아버지와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는데 결국에 둘 다 빵 터져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울다가 제가 얼른 정리하고 나와버렸어요. 안 그러면 계속 거기서 울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피부 케어 받으러 가서 받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관리사분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겨우 진정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 집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방에서 안 나오셨고 어머니께서는 제 물건들을 챙기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혼여행 때 가져갈 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도 예쁜 신부 되고 싶어서 일찍 자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 2번은 못하겠더라고요. 아침부터 메이크업에 헤어에 정신없이 보냈다가 드레스를 입고 하루 종일 서게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드레스 입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니 등에 담이 오는 것 같았어요. 촬영할 때는 움직이고 사진 찍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본식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마침내 식이 시작되는 신호를 받고 대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꽉 잡아드렸어요. 서로 바라보지도 않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버진로드를 엉엉 울면서 걸어왔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저의 손을 남자친구에게 건네주면서 저를 안아주시곤 휘청거리며 자리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 내내 울다가 웃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다시 울다가 행진할 때는 너무 밝게 웃었다며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패백을 생략하고 2부 행사를 좀 더 하기로 했고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보나마나 어디서 울고 계신 것 같다고 걱정이 되었지만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다 보니 식이 다 끝나고 호텔을 향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남자친구가 먼저 정리하고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제 짐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찾느라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두툼한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꺼내보니 아버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 예나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친딸이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정말 아빠의 딸로 키웠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예나에게 아빠가 또 한 분 계신 걸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예나는 지금의 나 말고 더 훌륭하신 아버지께서 계셨어. 예나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다 그분을 닮아서야. 어머니랑 아빠는 요리 못하잖아.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아빠가 처음 미용실을 차렸을 때였어. 그때 그분께서는 아빠의 옆 점포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 그 건물에 젊은 세입자가 몇 없어서 우리는 금세 형동생하며 가까워졌단다. 그때 우리 예나를 처음 만났지.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감히 널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였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일 마치고 인사하며 종종 만나곤 했지. 예나야, 그런데 친조카들이 있는데도 너가 그렇게 예뻤나 봐. 너도 잘 따랐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과 아빠가 영업이 끝난 그분 가게에서 술을 마셨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셨는지 인사불성이 된 나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으셨던 그분께서 안쪽 방에서 방석을 덮고 나와 함께 잠이 드신 거야.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길 밖에 나와 쓰러져 있었어. 마지막으로 본 그분의 모습은 날 밀어내신 모습이셨지. 그리곤 폭발음과 함께 난 의식을 잃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잠이 든 사이에 몇 집 건너 고깃집에서 가스를 잘못 만지다가 불이 났어. 그 불이 그분 가게에 옮겨 붙은 거지. 하필이면 우리가 불난 쪽이랑 가까운 곳에서 자고 있었나 봐. 자다가 폭음에 놀라 일어난 그분께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날 힘들게 밖으로 먼저 내보내신 거야.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폭발이 나며 불길이 더 커졌고 나오지 못하신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지. 죄책감이 컸다. 그분 장례식에도 못 가고 위축되면서 폐인으로 지냈어. 진짜 죄책감에 죽고 싶었어. 그러다 문득 예나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 그분 집으로 갔어.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더라. 우리 남편 살려내라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조금만 정신을 빨리 차렸다면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저 맞고만 있었어. 그런데 예나는 울다가 내 손을 잡더니 아빠라고 불러주더구나. 그래서 매일 찾아갔어. 어머니는 볼 때마다 싫어했지만 예나는 아빠를 보며 웃어줬어. 그래서 예나랑 놀고 밥 먹고 하면서 살아야겠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 아빠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어머니에게 미친 놈 소리 들으면서 졸랐어. 아이 아빠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 그러기를 2년쯤 됐을까? 예나는 아빠와 왜 안 살아? 라고 묻더라. 그러자 어머니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같은 집에 살게 됐지. 어머니 아빠는 끝내 부부가 되기로 했어. 그렇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었어. 예나 아빠로 살 수만 있으면 그분이 해주지 못한, 아니 더 잘하셨을 것들을 하면서 행복했거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만나면 예나를 잘 키웠다고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나를 키웠어. 하지만 끝까지 그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혹시 너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와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너의 결혼식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그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도 죄를 짓는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그분께서 널 행복하게 지켜주시다가 혹시 서운하실 것만 같아서. 이제는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단다. 예나야,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 아빠에겐 일생의 은인이고 예나에게 또 다른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뿐이야. 아빠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내면 돼.
물론 예나가 혼란스러울 거야.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물론 예나가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아빠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예나 아빠는 예나 아빠야.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사랑한다 우리 딸이라고 끝이 났어요.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에 얼른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은 이내 정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바로 달려갔어요. 생각해보니 20년이 넘는 시간을 저를 위해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변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인데 뭐가 그리 복잡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며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빠. 난 정말 행운아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예나야 아빠가. 이제는 무슨 아빠가. 나랑 우리 엄마 지켜줬으면 우린 아마 더 힘들게 살았을 거야. 오히려 아빠가 그런 결정을 한 게 나는 아빠다운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날 낳아준 아버지가 아빠를 선물로 세상에 남기고 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빠도 내 진짜 아빠야. 아빠 충분히 자격 있어. 우리 앞으로 힘내서 오래오래 함께 즐겁게 살아요. 꼭 하니까 아빠의 어깨가 살짝살짝 들썩이시더라고요. 그날 아빠와 저는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보다 더 끈끈한 부녀지간이 되었어요. 이 사연을 아빠가 듣는다면 항상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께.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